진격이 거인 외전 비포더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머리. 하늘에서 사람 머리가 떨어지며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성 밖에서는 소름휴메와 카를로 피켈이 여기는 지옥이냐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소름휴메와 피켈은 조사병단이며 조사병단마저 이렇게 떨 정도냐며 공포가 깊게 새겨졌다 말하는데요. 마을에서는 사이비 종교인지 성벽을 개방하라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여기에는 하늘에서 남편 머리가 떨어졌던 조사병단의 아내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유를 외치는 자들과 종소리와 함께 성문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2. 씩. 문이 열리자 한 거인이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이며 미소를 쪼개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문을 열어달라 난리치더니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쳐들어오며 사람들을 먹어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람들은 거인이 밖으로 다시 나갔다 말하며 소름휴메와 피켈은 거인이 왜 나간 건지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휴메와 피켈은 거인들이 먹은 사람들 시체를 치우며 먹지도 않을 거 왜 처먹고 토하냐 불평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남편 머리통을 보고 마시간 엘레나 부인도 있었으며 뱃속에는 임신해 있던 아기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 부활. 임신체로 죽어버렸던 엘레나 부인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하는데요. 휴메와 피켈은 거인의 토사물에서 새로운 거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냐 생각하며 엘레나 부인의 치마를 들추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기가 꼬물거리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이 아이에게 거인의 자식이라 얘기합니다. 이번 거인 습격에는 5,000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13년이 지난 시점 이 아이는 감옥에 처박혀 살벌한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월신아. 성벽 제일 안쪽인 월신아 감옥에 처박혀 있는 거인의 자식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이 남자는 이노센시오였으며 이놈이 바로 그놈이냐며 주인장에게 묻자 주인장은 이 녀석이 거인의 토사물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큐크로라 말해줍니다. 이노센시오는 그에게 돈을 주며 주인장은 좋은 물건을 샀다 얘기해주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또 한 남자가 거인이 자식이 필요하다며 찾아왔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거래가 끝난 뒤 두 사람이 나가며 거인이 자식 큐크로는 감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이네요. 5. 가자. 감옥의 문이 열리며 이노센시오와 샤비가 들어오는데요. 샤비는 이 녀석이 거인이 자식이냐며 큐크로의 면상에 사커킥을 날립니다. 샤비가 내가 거인을 해치웠다 얘기하자 큐크로는 기절해버렸는데요. 찬물로 큐크로를 깨우며 매일 아침 이렇게 널 깨워줄 거라고 저항 좀 해보라 얘기합니다. 큐크로는 비틀거리며 싸움 자세를 잡으나 샤비에게 얻어터지며 먹다 버린 사과 쪼가리를 먹는데요. 그리고 구경거리와 샌드백 신세가 되며 삶을 이어나갑니다. 6. 피크닉. 샤비와 샤비의 동생 샤를은 성밖 구경을 하고 싶다며 허가를 받았다 하는데요. 성벽으로 오르자 이것이 바깥 세상이냐며 샤비는 저곳에 거인을 발견했다 말합니다. 거인을 보고 공포를 느낀 샤를은 자신의 집에도 거인 자식이 있지 않냐며 그놈은 내가 꼭 죽여야 된다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큐크로를 찾아갑니다. 칼을 들고 접근하는 샤를이 칼을 놓치지만 큐크로는 칼을 쥐어주고 자신을 찌르게 하는데요. 저항하지 못하며 굶주린 큐크로를 보고 샤를은 배가 고픈 거냐고 묻고 먹을 거를 가져다 줍니다. 샤를은 생각한 것과 다른지 넌 거인의 자식이 아니라며 둘은 소개를 하고 거인과 세상에 대해 샤를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7. 공부. 매일 밤 샤를과 공부를 하던 큐크로는 제법 눈빛이 살아났는데요. 이노센시오는 샤비에게 거인이 자식을 고문할 기회와 처리를 했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 큐크로를 데려온 것이었으며 큐크로는 샤비와 이노센시오가 방심하도록 거인이 자식을 연기합니다. 2년 뒤 샤비는 훈련병으로 들어가자 큐크로는 팔아버리던지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샤를에게는 너에게 비밀로 하고 있던 혼담이 성사될 것 같다 말합니다. 샤를이 큐크로에게 오늘 일을 얘기해주자 큐크로는 그게 싫은 거면 같이 떠나자 하는데요. 내일 떠나자는 말을 나누나 그날 밤 누군가 큐크로를 찾아옵니다. 8. 거인님. 한밤중 한 남자가 큐크로에게 찾아오며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하다 하는데요. 칼의 핏자국을 보며 큐크로는 누구를 죽였냐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거인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들었던 큐크로는 거인 신봉자인 이 남자를 때린 뒤 밖으로 탈출하는데요. 경비병들과 이노센시오가 죽어있으며 샤비와 함께 있는 샤를에게 접근합니다. 샤비는 거인 추종자들을 죽이며 니놈 때문에 이노센시오가 무는 끝장이 나버렸다 하는데요. 진작 죽여둘 걸 그랬다며 큐크로의 한쪽 눈을 베어버리나 샤비를 쓰러뜨리고 큐크로는 샤를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9. 탈출. 마차를 타고 시간신학으로 탈출한 두 사람은 수술도 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요. 큐크로는 결국 한쪽 눈을 잃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조사병단이 원정 재개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큐크로는 성벽과 문을 처음 보며 자신은 꼭 성 밖으로 나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며 거인이 다가오는 걸 눈치채는데요. 한밤중 거인을 만나러 간다며 나가고 샤를에게 내일 점심까지는 꼭 돌아온다고 합니다. 거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신이 난 표정을 한 큐크로는 조사병 단마차에 숨어드네요. 10. 삽질. 마차에 숨어들었던 큐크로는 총 모양의 물건을 건들다 신호탄을 쏴버리는데요. 싸우는 건 안 될 것 같았는지 마차에서 뛰어내리며 대장을 만나고 싶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사병단 대장 카를로 피켈과 마주하는데요. 피켈이 무슨 사연이 있냐 묻지만 큐크로는 거인의 소리를 듣고 거인이 접근한다고 피켈에게 얘기합니다. 발소리가 난다며 말한 곳에는 한쪽 눈에 상처가 있는 거인이 거지 같은 자세로 뛰어오고 있었는데요. 일단 퇴각이라며 도망치는 큐크로는 쫓아온 거인을 보며 난 거인이 아니라 소리칩니다. 큐크로는 마차의 폭약을 이용하여 공격하려 하나 거인에게 잡혀버리네요. 10일 겁나세. 엄청난 훈련을 거듭했다는 조사병단은 거인에게 털리고 있는데요. 큐크로를 잡고 있던 거인이 큐크로를 먹으려 할 때 샤를이 준 검을 떠올리며 큐크로는 거인의 눈알을 찔러버립니다. 한쪽 눈이 삐꾸였던 거인은 큐크로를 하늘로 던져버리며 큐크로는 거인 몸을 칼로 긁어내 내려와 목숨을 건지는데요. 피켈이 큐크로를 구해주며 조사병단은 또 한 번 개털리기 시작합니다. 거인의 발을 노려 상처를 주나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퇴각하려는 피켈에게 큐크로는 방법이 있다며 자신이 해내고 말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12. 고고. 이판사판인지 피켈은 전원 퇴각하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피켈과 큐크로는 이제 우리는 둘만 남은 동지라며 마차 쪽으로 거인을 유인합니다. 큐크로가 가지고 있던 화약으로 마차를 터뜨리며 거인 머리통에 불이 붙어버리는데요. 하지만 거인은 쓰러지지 않으며 큐크로와 피켈은 겨우 성으로 탈출을 성공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큐크로는 도망칠 타이밍을 놓치며 헌병단 대장 글로리아에게 잡혀갈 위기에 처하는데요. 글로리아는 그놈은 거인의 자식이라 하자 큐크로는 피켈에게 거인을 베었던 검을 맡기며 헌병단에 끌려갑니다. 13. 의논. 샤를은 카를로서 피켈을 찾아가며 큐크로에 대해 묻자 피켈은 아마 월 신하로 가고 있을 거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큐크로는 이노센시오 가문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신봉자들까지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오빠 샤비가 이를 증언했다 하자 샤를은 그게 아니라며 큐크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피켈은 자신이 도와주겠다 말하며 큐크로는 그의 담력은 머리가 잘려 죽어버린 히스반장에게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큐크로가 그 장치를 소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피켈은 큐크로가 태어난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 얘기해줍니다. 14. 리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큐크로는 반대편 죄수와 얘기를 나누다 교도관에게 머리통을 맞는데요. 반대편 죄수의 이름은 카디너였으며 우리는 여기서 형벌을 받게 되면 거인에게 뜯어먹힐 신세가 될 거라 얘기해줍니다. 거인은 남쪽에서 오는 거라는 정보를 받고 두 사람은 둘 다 탈옥의 의지를 비추는데요. 하지만 밖에서는 형이 집행되며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죽으리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동 중인 마차에 한 남자가 나타나며 칼을 쥐어주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마차에서 탈출하며 다시 성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15. 쫄탱. 큐크로는 거인 소리가 들린다며 카디너에게 쫄탱을 먹이는데요. 마차에 타고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뜯어먹히고 있으며 우린 불빛이 보이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말합니다. 확신 없이 뛰어갔지만 성벽 위에는 헌병이 줄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늦게 오는 카디너에게 거인이 쫓아왔으나 큐크로는 줄을 잡지 않고 카디너를 구하러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시간을 번다며 슈퍼맨처럼 거인에게 달려들지만 되지르기에 처하는데요. 카디너가 돌아와 큐크로를 도와주며 둘은 도망치지만 멀리서 한 거인이 거인을 잡아 두 사람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16. 올려. 접근한 거인들을 피해가며 두 사람은 줄을 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끌어올린다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찬 기구로 우릴 끌어올린 건가 생각하며 헌병은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자신은 호르헤 피켈이라며 훈련병 지도교관을 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거인을 쓰러뜨린 남자로 대장 카를로 피켈의 아버지이자 현재 영웅이라 불리고 있다 하네요. 17. 인재. 큐크로는 호르헤 피켈에게 왜 우리를 구했냐 묻는데요. 아들이 재미있는 인재가 있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와봤다고 얘기합니다. 국의 추방을 하여 형을 내리는 이 제도를 이용하였다며 예상 밖의 인물까지 구하게 되었다 말하는데요. 카디너는 호르헤 피켈의 제자였으며 원래 훈련병으로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르헤 피켈은 샤를의 오빠인 샤비에 대한 얘기도 시작하는데요. 그의 성적은 우수하다며 원한다면 헌병단 입단은 확실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차는 원론제 안에 있는 공업도시로 향한다며 샤를도 거기 있다 하는데요. 그리고 장치에 대해 알려주며 이게 15년 전 거인을 처음으로 쓰러뜨렸을 때 사용되었던 유일한 장치라 합니다. 18. 써. 장치를 본 큐크로는 15년 전에 그걸 사용하여 거인을 쓰러뜨렸으면서 왜 안 쓰냐 묻는데요. 호르헤 피켈은 이건 종축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며 사실 거인을 쓰러뜨린 건 내가 아니라 이걸 개발한 남자라 얘기합니다. 거인과 일전에서 시력을 잃었으며 현재는 행방불명 상태라 말하는데요. 그래서 장치의 개발도 중단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앙헬이라 하는데요. 세 사람은 공장 도시로 도착하고 큐크로는 샤르를 만나게 되며 뜨거운 허구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들어가자 제노폰이라는 남자가 두 사람을 반기는데요. 이 녀석들이라면 훌륭한 조사병단이 될 것이라 말하자 큐크로는 조사병단으로 들어갈 테니 그 장치를 쓸 수 있게 해달라 합니다. 19. 미안. 샤를은 왜 조사병단을 들어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밤중 장치를 뽀개버릴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큐크로가 나타나며 자신이 미안하다 말하자 눈물을 빵 터뜨리며 또 뜨거운 허구를 나눕니다.
샤를 덕에 큐크로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말하며 그 거인은 반드시 이곳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고 큐크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행은 한 장소에 도착하는데요. 숲을 지나 대나무 숲에 도착하자 제노포는 장치 개발자 앙헬은 대나무를 이용하여 와이어의 소재로 썼었다고 말해줍니다. 샤를은 자신이 장치 개발자 조수로 들어가겠다 말하며 과거 거인 조사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20. 조사병단. 15년 전 조사병단은 앙헬과 소르뮤메, 피케를 포함하여 거인포에게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거인의 약점을 조사한다며 발을 썰어보지만 바로 재생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폭을 해도 소용이 없으며 왜 생식기가 없냐 의문을 갖는데요. 더 약점을 조사하려 할 때 거인들이 나타나며 조사병단은 후퇴를 하려 합니다. 그때 큐크로의 엄마를 먹어버렸던 맘몬이라는 거인이 나타나며 상황은 최악으로 변했다 하는데요. 앙헬이 위기에 처하자 소르뮤메가 앙헬을 도우나 다리가 부러지며 소르뮤메는 거인에게 붙잡혀버리고 맙니다. 앙헬은 으깨진 다리와 이뱀은 폭약과 함께 맘몬 목덜미에서 자폭하였으며 최초의 거인을 잡는 데 성공하였다 합니다. 21. 눈치. 숙소로 돌아온 큐크로와 카디너는 한방을 쓰게 되는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 샤를이 차를 가져오며 어머 둘이 한방을 쓰냐 물어봅니다. 카디너도 한잔하겠냐 샤를이 묻자 눈치 있는 카디너는 나갈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워주는데요. 큐크로와 샤를은 대화를 나누며 큐크로가 자식으로서 부모가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말하자 샤를은 가슴으로 큐크로를 안아줍니다. 자신이 가족이 되겠다며 안아주는 샤를에게 큐크로는 이걸 노렸던 것인지 내가 원했던 건 이 온기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샤를의 오빠인 샤비는 헌병단으로 정식 단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22. 훈련. 큐크로는 장치와 거인 모형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거인 모형의 뒷덜미를 노리는데 성공하나 이건 움직이지 않는 거라 실제로 사용 시 성공 확률은 적다고 얘기합니다. 샤를의 오빠 샤비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샤를에 대해 듣는데요. 공장지대에서 샤를이 발견되었다 하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집사에게 샤를에 대해 더 알아보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도피노름은 끝났다며 이제 날 위해 내 몫을 하라 생각하는데요. 헌병단에서 샤비는 거인 숭배자를 때려눕히며 헌병단 수준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샤비의 실력을 우수하게 본 헌병대대장은 샤비에게 공장지대 임무를 맡기는 모습을 보이네요. 23. 소개. 영웅 호르헤 피켈은 큐크로를 데리고 조사병단 대장이자 자신의 아들인 카를로 피켈에게 데려가는데요. 두 사람은 거인을 잡으며 서로를 의지하였지만 이름도 몰랐다며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큐크로는 국의 주방에서 자신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카디너도 조사병단 희망자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두 사람을 데리고 피켈 부자는 성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벽을 오르자 양헬의 약혼자 주둔병단 마리아가 서 있었는데요. 신형장치 사용을 위해 성벽을 오른 큐크로는 거인이 다가오고 있다며 바로 갔다 오겠다 얘기하고 벽을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큐크로가 소식이 없자 카디너도 내려가지만 바로 거인과 마주쳐버리고 맙니다. 24. 껌껌. 큐크로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거인의 습격을 받는데요. 두 마리가 달려들며 큐크로는 상처를 내지만 거인들은 바로 복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식이 멀어져 간다며 겨우 거인들을 제압하여 뒷덜미를 배려하지만 멀리서 한 거인이 또 달려오는데요. 달려오는 거인은 과거에 보았던 눈의 상처가 있었던 거인이었습니다. 큐크로는 공격을 준비하나 이 거인은 큐크로를 쌩까버리고 한 장소로 달려가는데요. 그곳에는 카디너가 매달려 있으며 거인은 카디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5. 위험. 15를 위험하다며 카디너는 장치를 이용하여 공격을 피하는데요. 긴급 신호를 보내며 거인은 카디너를 보며 방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큐크로는 지금이 기회라며 거인 목덜미로 향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목덜미를 공격하나 제압하였던 두 거인이 큐크로를 공격하며 큐크로는 팔이 부러지고 맙니다. 아 이제 되졌구나 생각하는 순간 피켈이 큐크로를 구하러 내려오며 거인과 싸움은 끝이 나는데요. 성벽으로 올라온 피켈은 말해줄 게 있다며 저 거인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거인이라 말해줍니다. 26. 걱정. 공장지대에 남아있는 샤를은 큐크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공장지대 반란에 관한 임무를 받은 샤비도 공장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샤비의 집사는 샤르를 찾아냈다 하자 샤비는 사람을 붙여 데려오라 하는데요.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키며 샤르는 갇히게 되고 헌병단도 공장지대로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부상이 낫지 않은 큐크로는 샤르를 구하러 공장지대로 장치를 착용해 잠입을 하는데요. 헌병단과 이동 중인 샤르를 구하러 뛰어들지만 큐크로는 실패하며 헌병단이 등장하자 혼란을 틈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27. 모임. 헌병단과 반란군이 다시 싸우는 틈에 샤르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는데요. 큐크로는 장치를 이용하여 샤르를 구해내며 헌병단은 반란군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상당한 큐크로와 샤르는 일단 공장지대를 빠져나가기로 하는데요. 샤르는 아까처럼 안겨서 날아가고 싶다 하지만 눈치 없는 큐크로는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그것을 하기 전 어디선가 샤르리라 소리치는 게 들리는데요. 소리친 사람은 샤비였으며 샤비는 큐크로를 알아보며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샤르를 넘기고 가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하지만 큐크로는 거절하는데요.
부상당한 큐크로는 샤비의 공격에 당하며 강물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샤를은 이노센시오 가문으로 돌아가게 되며 진격이 거인 외전 비포 더 폴 1부는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